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38%, 나스닥도 0.5%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 마감을 지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S&P 500 역시 0.5% 하락하면서 연이은 이 3거래일 연속 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번 주에 흔들리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까지 월가에 대한 그런 S&P 500 전망은 밝습니다. 우선 밤사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현재 미국 증시가 역사적 기준으로 매우 비싸다는 점을 파월과 비슷하게 인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고평가가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오히려 이게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스탠더드가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덧붙였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현재 파생 상품 시장 쪽에서도 이 콜옵션의 상대적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장의 상승에 오히려 베팅이 늘고 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이 하락을 방어하는 이 풋옵션 가격은 저렴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자들 역시나 이 떨어질 위험보다는 상승에 미처 올라타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밤사이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을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끈 세 가지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밤사이에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대폭 약화된 점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내 추가 2회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선 밤사이에도 이 추가 인하를 놓고 연준 위원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요, 이 스티븐 마이런만이 계속해서 강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요. 나머지 위원들은 좀 등을 돌려서 매파적인 의견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밤사이에는 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그리고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들면서 공격적인 추가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반대로 대표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이었죠. 이 스티븐 바이란은 밤사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미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금리를 우선 선제적으로 내리고 이후에 신속하게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훈련을 해도 늦지 않다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래도 이 마이란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이 위원들이 신중론에 조금 더 기울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린 것은 이런 매크로 지표들도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고용 지표 그리고 경제 성장 두 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된 이유가 바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였죠. 지표가 악화되면서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건데 전혀 반대되는 흐름이 9월 FOMC 금리 발표 이후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대표적인 고용 지표죠. 이게 21만 8천 명으로 예상치 23만 3천 명을 1만 5천 명 이상 크게 밑돌았습니다. 생각보다 실업자 수가 많지 않았다는 건데 전주 대비해서도 1만 명 이상 대폭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미국의 GDP 역시 대표적으로 경제 성장을 대표하는 그런 지표인데 이것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3.8%, 예상치랑 직전치가 모두 3.3%였는데 무려 0.5%포인트 대폭 상회한 거죠. 다시 한번 견조한 경제 성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9월 FOMC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랑 내년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률을 올려 잡았는데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대폭 약화됐고요. 어쩌면 올해 추가로 1회 인하만 단행이 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주 이슈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오라클이 5%대 하락했고 테슬라가 3%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이 테슬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자 그동안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에 편승해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한풀 꺾이니 마찬가지로 동반 급락이 나온 영향도 컸고요. 또 무엇보다 계속해서 유럽에서 판매량이 부진하다는 소식까지 함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오라클은 최근 3거래
3거래일 연속 하락 이어가면서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약 10%가량 하락했는데 레드번이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잠시 후에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히트맵 통해서 밤사이의 자금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자 정반대의 양상이 나오죠. 금리 인하는 전반적인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유가만이 상승불, 파란불을 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하락불이 들어왔는데 유가가 이렇게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인 거는 바로 국제유가 WTI가 밤사이에 배럴당 65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측 간의 공방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유가 힘을 가지고 에너지 섹터는 크게 상승을 보였고요. 그 이외에 애플이 M7 중에서는 눈에 띄는 상승 보였습니다. 1.83% 상승했는데 그 이외에는 테슬라가 결과적으로는 약 4.38%, 장중 대비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더욱더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이외에도 헬스케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슈 하나하나 만나보시죠. 자, 바로 특징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시장을 끌어내렸던 대표격이죠. 오라클입니다. 5%가량 하락이 나왔는데 이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레드번이 오라클의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오라클이 저번 실적 발표에서 깜짝 놀래킴을 줬었던 이 클라우드 매출 계약, 이걸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40% 이상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투자자들 불안감에 휩싸였고요. 테슬라도 4.38% 이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늘려갔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이 8월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건데 이 8월 유럽에서의 자동차 신차 등록 자체는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파이 자체는 커졌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테슬라 판매량은 22%나 급감하면서 계속해서 불안감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는 악재까지 테슬라 주가 끌어내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메타도 마찬가지로 1.54% 하락했습니다. 이 오라클에 대해서 저렇게 레드번이 거침없는 회의론 공세를 펼치자 마찬가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무사하지 못했는데요. 메타는 대표적인 하이퍼스케일러죠. 투자금도 엄청납니다. 1.54% 하락하면서 그동안의 차익 매물이 더 큰 폭으로 출회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이 M7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0.94%, 거의 1%대 가까운 하락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FTC 관련 소송들 제가 바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프라임 관련 서비스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소송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마존 측이 약 25억 달러의 지불을 하는데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금 그리고 벌금을 전부 다 합친 금액인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아마존의 주가 추가 하락 막지 못했고요. 구글 역시 0.5%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구글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조만간 두 번째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마찬가지로 이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다만 이 하방이 약간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현재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도 상당히 노이즈들이 많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유럽 쪽에 이 우크라 쪽에 안보를 넘기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미국 빅테크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접근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에 벌금 부과 결정을 현재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방이 좀 막힌 모습이 그래서 나와준 구글이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0.61%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대로 0.41% 상승했는데요. 이 바클레이스 쪽에서 목표가를 기존 $200에서 $240로 상향 조정한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속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이 미국 사업 매각 합의하는 행정명령에 최종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전부터 시장에 알려진 소식이었긴 했었죠. 그런데 드디어 확실하게 이 서명까지 이어진 모습입니다. 관련된 이슈들 이 오라클 그리고 이어서 폭스, 델까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큰 폭으로 상당히 올랐습니다. 1.81% 올라섰는데 제가 방금 종전에 말씀드렸던 이 유럽연합이 현재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기회를 틈타서 애플 측이 유럽연합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규제, 우리가 디지털 시장법 DMA라고 하죠. 이걸 철회하거나 또는 축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시기가 시기인 만큼 유럽연합 이번 요청을 완전히 묵과할 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애플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다시 한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중심으로 흔들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AI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애플이 힘을 받았다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 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도 개별주 이슈에 따라서 희비가 상당히 엇갈렸는데요. 인텔이 8%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애플의 투자 유치를 타진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방금 전 애플의 상승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측이 조금 더 긴밀한 협력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또 밤사이에 추가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논의는요. 이번 최근 미국 정부에서 인텔 지분을 약 10% 확보했죠. 또 엔비디아도 50억 달러 지분 투자를 했었고요. 소프트뱅크도 이어서 2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애플까지 참전을 한다면 이제 정말 인텔이 회생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이 더 어렵다. 이런 현재 시장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시놉시스는 4%가량 올라섰습니다. 이 TSMC의 AI 칩이 현재로서는 설계 측면에서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주역이 바로 이 시놉시스로서 파트너사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펼칠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현재 시놉시스의 주가를 4%가량 현재 끌어올렸고요. 또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 3%가량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보통주 3억 달러 그리고 전환사채 2억 5천만 달러를 발행했다는 그런 이슈들이 다시 한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움직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센트러스 에너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약 13%가량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다. 아직 완전히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또 얼마만큼의 규모가 단행될지 확정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센트러스 에너지. 거기에 더해서 이 IBM 측은요, 밤사이에 5%가량 올랐는데 HSBC가 IBM의 양자 컴퓨팅을 실무에 도입했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IBM의 최신 양자 프로세서인 헤론을 활용을 해서 유럽의 장외 채권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요. 이 특정 가격에서의 채권 체결 확률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거의 34%가량 대폭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코어위브는 5%가량 하락했습니다. 오픈AI와의 파트너십 최대 65억 달러 규모로 확장시키겠다라는 소식. 사실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 같은 경우였으면 이게 반대로 움직였을 만한 이슈입니다만 지금은 워낙 오픈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극대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악재로 작용이 된 모양입니다. 이어서 매크로 밤사이의 이슈들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는 0.43%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 배럴당 65달러 선을 막 넘어섰는데 지정학적 우려가 여전히 국제유가에 대한 이 상방 압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 밤사이에는 미국이 러시아 폭격기가 알래스카에 진입한 것을 이유로 F-16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이런 보도까지 이어졌는데 이게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 측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잠시 고조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러시아의 활동이 상당히 좀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발생을 했었다. 우리가 위협으로 간주를 한 게 아니라 이 러시아 군용기가 국제 공역에만 머물렀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측면에서는 약간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해온 것이다. 추가적으로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행히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원달러 환율은 이어서 4원 가까이 추가로
원으로 오릅니다. 벌써 1,41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불안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강달러의 영향이 컸습니다. 좀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밤사이에 지표가 워낙 고용도 그렇고요. 이 경기 성장세도 그렇고요. 잘 나왔다 보니까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보였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반대로 3.51%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0.28% 종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정학적 우려가 밤사이에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잠시 단기적으로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계속해서 최근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다시 한번 단기물 중심으로 이 미국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